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직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오 산업의 실질적인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직무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업, 마케팅, 그리고 사업 기획 순으로 릴레이 직무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토크쇼가 진행되는 동안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영업직무 토크쇼를 시작할 텐데요. 제 옆에는 지금 영업직무는 어떤 것인지 속 시원하게 오늘 여러분께 풀어드릴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제약회사 취업하기, 제약영업 성공하기의 저자이자 현재 주식회사 라온파마 대표이사이신 손재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온파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재현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코롱제약에서 처음으로 제약 영업을 시작해서 이런 의원 영업과 종합병원 영업을 하다가 2018년도에 이제 라온파마를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3년 차 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시작부터 저자라고 딱 써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신뢰감이 쑥쑥 상승하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닐 것 같아요. 유튜브로 질문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먼저 국내 영업 부문이 어떤 직무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텐데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질문하는 게 제약바이오 영업은 무슨 일을 하나요?일 것 같아요. 한번 제약바이오 영업은 이거다라고 속 시원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국내 영업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소위 MR이라고 불리는 제약 영업사원들이 이런 병원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B2C 영업이 있고, 그리고 CMO 사업이라고 불리는 기업 간의 위스탁 사업을 하는 B2B 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이런 제약 영업사원들이 의사와 약사에게 자사의 제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이걸 하나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간의 제약회사와 제약회사끼리 의약품에 대한 허가권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에 대한 제조를 이런 수탁 영업하는 영업, 이렇게 두 가지 국내 영업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B2C, B2B. 네,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업 직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또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어요, 사실. MR, 그리고 PSR, TM. 이 제약바이오 영업 직무 이렇게 세 가지로 다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MR 그리고 PSR, TM 모두 제약 영업사원들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이 단어들이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R이라는 단어는 보통 국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이런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서 이런 자사의 제품을 파는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MR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PSR은 어떤 특정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세일즈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TM은 이런 지역별로 영업 담당자나 이런 세터 영업 책임자를 부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흔히 국내 제약회사들은 이런 영업사원들을 MR이라고 많이 통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PSR, TM은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영업하는 분들을 이런 용어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용어들 조금 어려운데 왜 다 영어로 쓰는 걸까요? 네, 여러분 공부 좀 하고 지원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유행 중이잖아요. 아무래도 영업 파트에서는 좀 타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영업 직무로 변화된 점, 또는 코로나19 이후의 직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는 사실 제약 산업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그리고 재택근무, 그리고 집합금지 같은 이런 제한으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병원이나 약국,
그리고 제약사 모두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고요. 특히 각 의료기관들에 대한 이런 영업사원들의 방문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영업사원들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제약 영업이라는 직업이 의사나 약사라는 고객을 만나서 이런 자사의 제품을 설명하고 처방이나 판매까지 이끌어내는 대면 영업이었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대면 영업의 제한이 영업사원들에게는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또 환자의 감소가 자연스럽게 영업사원들의 실적의 감소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대면 영업이 비대면 영업 활동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리모트 세일즈라는 새로운 영업 방식이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와, 리모트 세일즈라는 단어는 저는 이 시간에 처음 들었는데요. 비대면 세일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 리모트 세일즈고 대면 영업과의 차이점, 또 리모트 세일즈를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영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고객을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는 이런 병원의 원격 진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 그리고 제약회사의 이런 리모트 세일즈 같은 비대면 영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변화를 좀 더 좀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리모트 세일즈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온라인이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런 고객과의 대면 영업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원하는 의약품의 정보를 찾고 그다음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 의약품 정보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런 학회나 심포지엄, 세미나까지 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일즈 방식입니다. 현재는 이제 아직 제약회사들이 이런 비대면 영업 즉 리모트 세일즈를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제약회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의사나 약사들도 아직 처음이지만 좀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런 리모트 세일즈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강의할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따로 있듯이 그 리모트 세일즈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요 좀 국내 외국계나 메이저 제약회사들은 좀 영업 사원들이 대면 영업을 좀 줄이고 재택근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의사들과 좀 소통하고 그리고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개발되고 있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대면 영업과 비대면 영업이 어느 정도 비율을 비슷하게 하면서 점점 비대면 영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비대면 그런 영업이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기존 영업 파트 이렇게 했던 분들과 또 다르게 어떤 그런 자질들이 더 추가가 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약회사에서는 다양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어떤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제품의 정보, 그다음 의약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려면 다양한 컨텐츠와 알찬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비대면 영업이 어떤 무조건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는 영업은 아니거든요. 어떤 고객들이 온라인상에서 1:1 대면 요청을 했을 때는 영업사원들이 또 병원에 방문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또 환경도 조성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이런 리모트 세일즈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공부나 이런 프로그램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고객이 요청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든 생각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통 세일즈 하시는 분들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 리모트 세일즈에 있어서도 말하기나 이런 전달력이 있어서 굉장히 좀 더 역량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직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새롭게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업도 보면 이렇게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내 영업이라는 직무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영업사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서 의약품을 처방, 판매를 하는 영업이고요. 또 하나는 또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 간의 이런 CMO, 위스탁 사업을 영업하는 또 하나의 또 영업군이 있습니다. 해외 영업은 기존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을 완제품 수출하는 영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해외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 즉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을 하는 영업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어서 구직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영업 직무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격 조건이나 인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뭐 해외 영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영업 중에서도 이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주로 이제 1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무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4년제 학위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딱히 관련된 전공은 뭐 없다고 하지만 간혹 회사마다 이런 화학과나 생명공학처럼 이런 제약이라는 분야와 좀 관련된 전공을 선호하는 제약회사들이 간혹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로나19와 이런 비대면 영업의 활성화로 채용 시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을 많이 뽑지 않고 그다음 인력을 좀 줄이는 상황 속에서 그만큼 이 제약 영업에 도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이 치열한 경쟁력 속에서 스펙이나 이런 대외 활동 같은 면도 많이 꼼꼼히 따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이 제약 영업이라는 분야가 사실 남성이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영업이라는 뭐 소위 말해 3D 영업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좀 힘든 영업 직군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되게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저희가 영업군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여성 MR의 비율이 지금 남성 MR의 비율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올 정도로 유능한 여성 인력을 제약회사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라는 직무가 어떻게 보면 의사와 약사들과 좀 앞에서 좀 제품을 설명하고 좀 더 활동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성실한 면이 좀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약품이라는 전문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맞게 또 철저히 교육에 참여하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전에 특강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요즘 AI 인적성 검사하는 데가 참 많잖아요. 물론 좀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표님 보시기에 그 AI 인적성 검사에서 좀 어떻게 결과가 도출돼야 우리 영업 직무에 좀 맞는 인재상이 될까요? 저는 사실 이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 영업뿐만 아니라 이런 채용 시장도 AI 인적성이나 면접이 빠르게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회사들이 이런 AI 인적성 검사나 면접을 보는 제약회사들이 하나둘씩 좀 늘어나고 있고요. 어쩌면 이런 지원자들이 선택하는 키워드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AI가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AI 인적성이나 면접을 접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이런 AI가 이런 지원자들의 좀
키워드나 데이터를 통해서 적극성이나 활동성, 융통성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좀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이런 면접이나 인적성 같은 데서 AI를 통해서 좀 공정성이 좀 더 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영업 직무를 대표해서 말고 대표님의 좀 개인적인 의견을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이력을 보면 와 정말 책도 내시고 현재 회사도 이끌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력서도 받아봤고 뭐 자기소개서 보았고 면접 받고 하셨을 텐데 주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저도 이제 채용 설명회도 많이 참석을 하고 많은 이런 면접도 많이 이제 봐봤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세 가지가 이제 어떤 목표감이랑 자신감이랑 일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제약 영업이 뭐 최근에 이제 취준생들을 만나보면 뭐 최근에 취업이 안 되거나 그리고 어떤 4년제 학위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쉽게 취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해보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런 코로나 시대 면담 거절, 소위 말해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그리고 실적이라는 압박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런 더운 날에 또 하루 종일 또 걸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연봉이 높다, 이제 취업이 안 된다고 도전하면 제 생각에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100% 퇴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도전하기 전에 이런 제약 영업에 대한 어떤 뚜렷한 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 갈 것이고 그리고 5년 뒤에 나의 목표는 무엇이고 10년 뒤의 목표는 무엇이고 내가 과연 제약 영업이라는 일로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거고 그 후에 목표는 무엇인가 그런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일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랑 그리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우리 제품을 판매까지 이끌어야 대한 자신감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삼박자가 목표감이랑 자신감이나 즐거움이 자소서나 이런 면접으로 좀 보여진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고 이런 제약 영업을 롱런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목표감, 자신감, 즐거움 다 기록하셨죠, 여러분?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영업 활동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또 안 좋았던 점 한 가지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안 좋은 게 더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요. 네네. 네. 제약 영업을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사실 제일 큰 성취감을 느낀 거는 어떤 선배들한테 병원을 인수인계 받아서 거기서 매출을 키우는 게 아니고 제가 전혀 저희 회사와 관계없는 병원에 찾아가서 처음부터 신규를 하고 이제 매출이 점점 커지는 과정부터 그리고 고액처가 되는 것까지 제가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좀 힘든 점은 안 좋았던 보다는 좀 힘든 점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저희는 주로 외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밖에서 하루 종일 좀 걸어 다니거나 좀 많은 거래처를 방문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또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받쳐줘야 또 큰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신 것도 좀 읽어드릴게요. 제약 영업 지원 시에 어떤 대외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대표님 뭐 하신 거 있으세요? 보통 이렇게 이력서를 보면 무슨 아르바이트도 많이 적고 네네. 무슨 어디에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아르바이트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회사의 어떤 인턴십이나 제약회사들이 인턴십을 하는 제약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어떤 뭐 단기간 인턴십을 하는 제약회사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턴십 참여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 좀 대외 활동 같은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회나 아니면 뭐 이런 뭐 국토 대장정 같은 이런 뭐 해외 여행, 뭐 배낭 여행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동들이 본인의 체력이든 아니면 전혀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대처 능력 같은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펙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어떤 대외 활동이 영업적으로 좀 잘 연결되게 좀 포장을 해서 자소서나 면접 때 좀 그거를 표출시킨다면 분명히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만의 강점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찾아서 잘 포장해라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라온파마 공채 2기 채용 일정이 궁금합니다라고 또 개인적인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작년 5월에 사실 이제 공채 1기를 뽑아서 지금 회사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그 신입사원들이 네네. 회사를 신생 회사이지만 많이 지원을 해줘서 깨알 자랑, 네, 좋습니다. 많이 성장을 시켜주고 너무 고마운 친구들인데요. 올해 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5월쯤에 저희가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겹치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미뤄졌는데 올해 하반기 말에는 저희가 공채 2기를 채용해가지고 젊은 친구들과 또 같이 함께 회사를 키워갈 계획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럼 라온파마에 대해서도 장점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시간을 제가 좀 드릴게요.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네. 젊은 회사입니다. 저와 같이 공동 대표인을 맡고 있는 친구도 저와 동갑의 젊은 회사고요. 이제 비록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영업적으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리고 영업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점점 커지고 나가는 젊고 수평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네이버에서 라온파마 치시면 많은 기사가 나오거든요. 많은 관심과 네, 또 성원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대표님께서 목표감, 자신감, 즐거움 강조하신 분이시고요. 네, 지금 라온파마 대표님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영업 직무를 꿈꾸는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꼭 한마디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책에 나온 문구 중에도 한 문구입니다. 제약 영업은 사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은 절대 못합니다. 영업이라는 직무가 특히 제약 영업이라는 직무가 1등부터 꼴등을 나열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영업사원이 될지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분명히 결정될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좀 알고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그리고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시장이 사실은 되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제약회사가 있다면 충분히 꼼꼼히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에 도전하시고 거기서 본인의 꿈을 펼쳐나가신다면 분명히 제약 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본 손재현 대표님이셨습니다.